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봉숭아 학당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판판이 깨지는데 그냥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깨진 의원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이고, 지금 최고위원까지 맡고 있죠. 자, 8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한 장관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아주 공세적으로 나갔는데, 최근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서 좀 변화가 보입니다. 뭐냐면 아주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이건 노련하다 못해서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뭔가 가지고 노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하는 수준이 너무나 천박하고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와 무슨 사이냐, 연락을 자주 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주가 조작 수사는 왜 안 하느냐, 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말 허접한 질문들만 던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그런 질문만 해대는 의원들이 얼마나 참 우습게 보이고, 한 장관 입장에서도 그들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한 장관의 공세 수위가 정말 절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사과부터 하시라라고 치고 나갑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요구한 것인데, 자, 이 가짜 뉴스가 시작되었을 때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올라탔었죠. 당시 최고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그 첼리스트의 녹취록을 그냥 공개적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상규명 TF를 만들겠다, 이거 특검에서 다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했었는데, 그 선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세, 그러니까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느낌이었는데 아주 장경태 의원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 지금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으로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네. 아니 하나씩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저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사실을 않겠어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세요. 근데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자는 윤석열 것이죠.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 좋아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정법 가족입니까? 대통령의? 그걸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방금 총리께 질문 드린 것처럼 천공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과 이 영부인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고발은 그럼 위원님은 지금 위원님이야말로 누가 한 명 무슨 제보자 한 명 연락 받으시면 그냥 트시고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TF 하시고 특검 하시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싹 씻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요. 아니 그 정도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데 왜 굳이 질문도 못합니까? 왜 질문하지 못합니까? 위원님이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모욕적이셨어요? 위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결이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질문은 할 수 있죠. 그래, 아니라고 하면 되죠.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 데 갔었다는 제가 한마디 듣고 나서 질의할 게 많아서요.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게 모욕적이지 않아요?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장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갔죠. 장경태 의원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말을 했는데, 아니 묻지도 못하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가 그렇게 모욕적이었느냐. 자, 이 대목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질문을 계속 이어갔는데, 자, 여기서는 완전히 헛발질에 아주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가 빌린 것이냐, 대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산 것이냐. 아니, 이걸 왜 한 장관에게 묻는 것이죠? 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이걸 왜 법무부 장관인 저에게 묻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질문을 했다가 아주 망신만 톡톡히 당했는데, 자, 이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그 까르띠에 팔찌 1,500만 원, 이 아펠 목걸이 6천만 원, 그걸 브로치 법무부 2,600만 장관한테 원.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이런 이 부분도 지금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하나 챙기고 경찰서 지휘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 국회에 저희가? 대해서 보다 더 엄중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합니까? 들어가셔도 초문인데요? 좋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가 제대로 망신당하는 모습이죠. 아니, 저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문제를 왜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까? 그것도 부적절한데 완전히 지금 착각, 잘못 알고 질문을 했다가 망신당한 것이죠. 자, 법무부에게 맡긴 인사검증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들어가 있지만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인사검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 알고 헛다리 짚었다가 저렇게 망신 또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던지는데, 자, 이제 하다 김건희 여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누나라고 부르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황당했던 한동훈 장관 뭐라고 받아쳤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여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김건희 씨라고 합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화하는 질문하시죠?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친분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칭,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고 김건희 사모님.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가 아는 분한테?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네, 한 장관이 제대로 받아쳤죠. 저에게 물어볼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자, 그런데 뭐 장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모든 의원들, 고민정, 정청래, 박성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만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정말 혀를 끌끌 차게 되는 이런 봉숭아 학당 쇼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왜 좌천시켰느냐라는 식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헛발질이죠. 좌천을 한 게 아니라 정기 인사 발령을 낸 것이고, 아니 그들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시켜줬고, 그러니까 좌천이 아니라 이건 영전 인사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 발령 대상이 된 것이고 그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줬다. 자, 이런 식의 반박을 뭐 법무부도 입장 표명을 낸 바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또 헛발질하는 이런 질문을 했다가 역시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굉장히 잘 받아쳤는데, 자, 이건 조국 수사를 하던 나를 지방에 몇 번씩이나 돌렸던 이런 좌천 인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 조작에 담당해온 검사 2명 있습니다. 1심 선고 2주 앞두고 인사 발령 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법무부에서 입장은 추후 공판에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천안으로 가신 분은 곧 세계은행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외 파견은 왜 공개 안 하셨습니까? 본인이 희망한 거고요. 본인의 희망을 지금 거기다가 3년씩 근무한 검사들이거든요.
그럼 서면식 근무한 검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인사 발령,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인사가 난지도 몰랐고요. 평검사 인사를 장관님께 챙기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알아보니 본인들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영전시킨 인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을 좀 난처하게 만든 일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평검사의 인사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검사를 인사 발령을 선거 2주 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근무하고 중앙지검 3년 근무하면 인사발령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천안 갔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무슨 그 해외 파견이 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때까지 재판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공판을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업무라든가 통상 인사 시스템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냈고요. 예를 들어서 저나 당시에 조국 사건 관여했던 사람처럼 저 통영으로 내쫓거나 몇 번을 좌천하거나 이런 식의 좌천 인사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전 인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절 비난할 포인트 이렇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헛발질인데 저런 수준의 질문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국회의원들에게 세금 주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표정에서 읽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경멸, 그리고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봉숭아 학당쇼 갈수록 저질이고 수준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